네, 안녕하세요. 수급의 정석 권재은입니다. 수급의 동향을 파악해야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지 MBN골드 최고의 매니저입니다. 정석일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사실 주식시장보다요. 네. 좀 코인 시장,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또 맞아요. 다나에 관련된 네. 코인이라든지 전자결제 코인 시장이 시스템. 맞습니다. 네. 엄청 지금 핫한 상황인데 최근에 주식시장에는 뭐 금리 인상 약간의 우려감은 사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코인 시장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니까요. 오히려 주식시장이 잠깐 이제 소강 국면일 때 또 좋은 종목들도 파악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급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오늘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으로 물량 빼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채권 금리가 상승한 흐름에 좀 영향, 경계심이 조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금리가 상승을 하더라도 실제로 미국의 중앙은행에서는 아직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을 전혀 뭐 표출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네.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거기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직은 경제가 회복되려면 조금 멀었다라고 하면서 네. 실제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밝혀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것처럼 큰 폭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소강 국면을 좀 보이고 있을 때 더 좋은 종목들을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포착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주목하고 있는 포착주는요, 바로 테스, DY 파워, TPC입니다. 근데 이 DY 파워는 네. 건설기계 제작 업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건설 경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서 경기 민감주를 조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이런 쪽으로도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DY 파워는 이제 건설기 유압기기를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유압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굴삭기라든지 그렇죠. 뭐 네. 지게차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무거운 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힘을 만들어주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가 좀 회복하면서 특히나 이제 굴삭기 판매량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인프라 투자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굴삭기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조금 이제 매출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세계 이제 건설기계 1위 업체인 뭐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작년 5월 달 이후로 꾸준히 판매세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2월 달에도 지금 캐터필러 판매량이 한 16%가량의 상승을 좀 해줬고요. 네. 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 이제 두산 인프라코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네, 텐데 맞아요. 이 업체도 지금 이제 굴삭기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중국에서 10년 내 최대 판매량을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굴삭기 판매량이 많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여기에 유압기기를 공급하는 DY 파워가 좀 수혜를 같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도 이런 인프라 투자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굴삭기 판매량이나 이런 건설 기계 판매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의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경기 네. 민감주라서 맞습니다. 그 코로나19 조금 풀리면 상승 기대감도 또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 하나인데 네.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성장주들이 조금 그 매력이 살짝 감소가 됩니다. 아, 성장주의 가치가 조금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성장주가 지금 최근에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이동되는 흐름들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 회복과 함께 이제 건설 기계는 수요를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이제 지금 바이든의 그 경기 부양책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도 이번에 2월 달이나 3월 달쯤에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수혜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급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이 종목 다음에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도 실제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랑 그렇죠. 기관 둘 다 들어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외국인들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면서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세를 한 번씩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DY 파워 같은 경우 건설 기계 쪽에서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뭐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좀 무거운 종목보다는 훨씬 가벼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급들이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포착주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포착주는요. FNS테크, 덕산네오룩스, 라온피플입니다. 네. 근데 이 덕산네오룩스 OLED 업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이 덕산에어로스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여기서 이제 편입주로 편입을 했던 네,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미 목표가를 한번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최근에 조금 소강 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지금 기간의 매수세와 함께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레드가 조금 약간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섹터 자체가 조금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 OLED 유기물 소재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OLED 유기물 소재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기술력이 좀 높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그 수혜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인가요? 맞습니다. 네. 뭐 그 OLED 소재 쪽에서는 뭐 거의 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OLED 기본적으로 채택량이 지금 전자기기 쪽에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네. 그렇고 계속 올레드 채택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제품 나오는 것도 다 OLED 패널을 사용을 하고 맞아요.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노트북 이제 올해 한 10종의 노트북이 공개가 될 건데 여기에도 모두 OLED를 채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노트북에서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패널이 한 300만 대 가량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수혜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에서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나올 아이패드는 이제 OLED 모델을 채택을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애플의 최대 또 고객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좀 공장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덕산네오룩스도 같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소재 OLED 시장 성장과 함께 앞으로 올해도 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삼성, LG에서도 올레드 투자를 확대한다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건 전반적인 이제 OLED 채택량이 좀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투자겠죠. 네.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계속 좀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중소형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이 하반기에 아마 전환 투자가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아산에 이제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공장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L7 공장의 1라인 같은 경우는 이미 LCD에서 OLED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장은 아직 전환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장이 이제 OLED로 하반기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쪽에서도 실제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 네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형 이제 퀀텀다 OLED 쪽에 이제 투자를 또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들어서 좀 인도 쪽에도 이제 설비 투자를 작년부터 하면서 지금 공장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의 공장 막바지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게. 그렇죠. 네. 막바지 단계이다 보니까 이게 가동이 시작이 되면 또 소재 출하량이 많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G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베트남에 얼마 전에 또 이제 추가 한 8천억 가량의 추가 투자를 좀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따라 디스플레이 섹터들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대형주들의 투자가 확대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그럼 수급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실제 이 종목도 수급을 한번 좀 보시면은 네, 기관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제가 그때 이제 포착을 처음 하고 나서 목표가 가기 전까지도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네. 최근에 조금 뭐 소강국면 좀 보이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OLED 소재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의 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수급도 한번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여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레드 업체 덕산네오룩스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정석의 매니저의 포착주 알아볼 시간이죠. 네. 그 전에 리뷰해볼 종목이 있는데요. 더 네이처 홀딩스.
이 1월 종목 26일에 포착했는데 맞습니다. 수익률이 무려 26.95%나 되네요. 네, 제가 그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추가적으로 한 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만 원까지는 더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거기에 터치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5만 원 넘어가서 뭐 거의 26% 거의 좀 큰 폭의 상승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경기 민감 섹터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코로나에 피해를 봤던 의료 섹터들 중에서 네, 맞아요. 실적이 돌아서고 있는 업체들은 흐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 우리 맞습니다. 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더 네이처홀딩스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면서 지금 유통망까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 좀 4분기 더 많이 돌아서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차트 보니까 정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네요. 그렇죠. 포착한 그래서 이래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이 좀 나왔고 제가 그때 이 자리쯤에서도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미 목표가까지는 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사실 기대하시기보다는 일단 어느 정도 챙기고 가자라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리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절반 정도는 만약에 수익 실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좀 추가 상승을 더 원하신다 하시면은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좀 묶고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할게요. 2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정석일 매니저 오늘의 포착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저 오늘의 이제 포착주는 이제 택배 관련된 업체인데 한진이라는 종목입니다. 한진. 네. 이 쿠팡 관련주로도 조금 엮일 수 있나요? 그렇죠. 뭐 최근에 쿠팡 관련돼가 좀 이슈도 불면서 사실 한진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사실 뭐 쿠팡과 직접적인 큰 연관성은 사실 떨어진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 택배 가격 인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택배 가격 인상으로 말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택배 가격의 좀 인상이 좀 많이 이제 화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택배 물동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면서 물동량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실제 작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이 거의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택배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 택배 사업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힘든 맞아요. 일을 좀 겪고 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택배 업체들이 좀 인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등의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택배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배 가격이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 현실화되면은 이런 한진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객사 이제 한 500개 정도 회사한테 우리가 앞으로 택배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미 얘기를 그렇죠. 이미 나눴군요. 어느 정도를 언지를 네. 좀 했기 때문에 1위 업체가 가격을 올린다면 2위 사업자인 한진 같은 경우도 택배 올해 가격을 안에 그렇죠.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올릴 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현실화되진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또 실적도 성장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역 작업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항이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인천항에서 네.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하역 작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내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테이너가 물동량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코로나 때 좀 줄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이게 약간 인터넷 상거래를 그렇죠. 많이 사용하면서 전자상거래가 오히려 네. 늘어나게 되면 중국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인천항이나 혹은 이제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최대치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진이 또 거기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오프라인 쪽도 이제 좀 경기가 풀리게 되면은 물동량이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수혜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차트로 한번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뭐 한진은 사실 한동안 좀 이슈가 또 없었고 코로나 조금 이슈로 약간 또 물렸었기 지지부진하네요. 때문에 네. 그렇죠.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었는데 최근에서 가격 인상에 대한 택배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불거지면서 좀 상승의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매수는 뭐 현재가에서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한 5만 3천 원까지만 제가 오, 1차 목표가로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하단에 4만 5천 원, 최근 상승이 조금 시작됐던 한 4만 5천 원 선을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목표가 과연 터치할 수 있을지 매매가는
현재가 제시해 네. 주셨고요.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시청자분들 정석희 매니저한테 계속해서 궁금한 점 많을 것 같아요. 네. 정석희 매니저와 친구 되는 방법 한번 알려주세요. 지금 여기 하단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요. 샵 2034에다가 문자 내용에는 정석이라고 제 이름 석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가 가니까요. 제 링크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저와 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샵 2034로 정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